제가 첫 번째 이 내용부터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사가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수처는 오늘 17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 적부심 심사 신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뇌란죄 수사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가 이제 모두 명분을 잃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앞으로는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고, 네. 이제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듣기 어려운 말씀이겠지만은 기정사실이 되다시피 했어요. 이제는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다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서울 서부지법에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네. 그다음에 이른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법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다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체포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배척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4번에 걸쳐서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서로 다른 두 곳의 법원을 합쳐서. 그러면은 이제는 구속영장 발부는 예고된 수순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네.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다면은 저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 체포적부심이라는 제도 자체가요, 물론 체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피의자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현실에서 거의 잘 쓰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구속적부심은 그래도 좀 해요. 물론 그것도 인용률이 굉장히 낮지만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은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을 통틀어서 법원이 받아들여주는 비율이 7.8% 정도 됩니다. 와, 굉장히 낮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체포적부심은 훨씬 더 낮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체포적부심만 인용률이 통계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건수 자체가요, 2023년 1년에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들어온 게 37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법연감에. 그 중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1년에 6건,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1년에 1건. 그 정도로 거의 잘 쓰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네요.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워낙에 뉴스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이제는 익숙한 지식일 텐데,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긴급체포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즉 체포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차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투지 체포적부심으로 잘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체포 과정이 위법하면은 네. 그렇게 체포해서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거는 나중에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들도 체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인용 확률이 희박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면 차라리 이거 청구하지 마시라.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기왕에 어쨌든 수사권이 없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개진해 놓은 상태면은 네.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짓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는 논란이 종식된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사실은 얻은 게 없는 청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또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변론 전략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보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박상수 변호사와 4시에 함께 방송을 할 때 지금 이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체포 적부심 심사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신청을 해 놓은 거면 좀 완벽하게 혹은 좀 치열하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불참까지 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황당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나 출석을 하지 않나, 그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법리적인 부분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즉 사실 여러 가지 방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다 제쳐놓고 보면 네. 쟁점 딱 하나예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첨예하게 법리적으로 이제 다투었을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윤 대통령이 그 출석을 하느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그 서울중앙지법의 소준섭 판사 네. 체포적부심을 심리한 법관은 대단히 충실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 5시에 체포적부심 시작할 무렵에 1시간 정도 신문기를 진행할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2시간 진행이 됐잖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도 주장을 경청한 끝에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인터넷 일각에서 지금 또 법관 개인의 신상을 탐지를 하고 자꾸 이렇게 법관 개인을 비방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어젯밤에 그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는 2023년에 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은요. 네. 매년 연말에 한 달씩 변호사들한테 이메일을 돌려서 본인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그 법관에 대해서 법관 평가를 받아요. 그걸 종합해가지고 상위 평점에 있는 법관들을 그 우수법관으로 선정해서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대리인 변호인을 배려해가면서 진행하는 법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우수법관은 연간 기준으로 몇 분을 선정을 하나요? 제가 몇 명인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해에 그래도 5명 정도는 꾸준히 신문에 이름이 나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네요. 예, 아마 네. 5명에서 많으면 한 10명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하위 법관은 이제 따로 비공개로 법원에 전달이 되고 네. 그 상위 법관은 언론에도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다. 그래서 법관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함량이나 신상을 논하는 것은 이쯤에서 인터넷상에서도 좀 중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나 신상에 대한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어떤 분이었죠? 귀비님이었나요? 귀비님께서 변호사님 어제 첫목회 활동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도 주시고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인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전에 뭐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뭐 몇 시에 어디서 모인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 또 저녁에 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어서 참 그 저희 당의 그 지지자들의 어떤 기대와 네. 또 관심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네. 그거 어제 그 박상수 변호사님이 끝나고 가시면서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박상수 대변인이 주범이군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따가 저희가 천목회에서의 활동도 조금 뒤에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렇게나 높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야기 잠깐만 좀 더 이어서 가면 일단 어제 하루는 조사를 거부했고 오늘까지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조사를 하더라도 묵비권으로 일괄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 공수처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갈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검찰에서는 과연 진술을 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그 묵비권 행사는 재판에서 사안을 다루겠다는 계산인지도 궁금한데 이 변호인단의 전략과도 어떻게 함께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전략이 많이 꼬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 방송에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일찌감치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지금 그게 어젯밤에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수사 능력과 수사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 네. 법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그 체포나 구속을 지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러면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네. 검찰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출석 요구를 해도 계속 안 나가면은 결국은 이렇게 체포가 되고 신병이 확보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네. 한 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모든 그 출석 요구든 체포든 법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공수처가 조사하는 것을 비록 체포가 되었다고 할지언정 네. 응하는 것은 이제 좀 뭐랄까 명분이 대단히 부족한 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모양이 빠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고 또 심지어 이틀째부터는 이제 조사를 위한
출석 자체도 안 하겠다. 네. 할 거면은 뭐 나를 강제로 인치해라. 라는 식의 그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추가 조사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앞서 제가 공수처의 그 수사 역량, 수사 능력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된 수사는 검찰이 이미 8할 이상 다 해놨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어차피 기소권이 없어요. 공소장은 결국에는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내서 검찰이 씁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관련 인물들의 공소장에서 거의 지금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면 되는 그 정도로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공수처가 어차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윤 대통령을 굳이 조사하면서 힘을 빼야 될 이유도 없고 아마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수처는 검찰이 조사한 거에 숟가락만 올리게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네. 이번에 사실은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 네.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물음표가 그려졌어요. 이거는 이제는 한쪽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은 애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이런 조직은 필요 없다라고 일관되게 반대를 했었고 그것을 이제 민주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법을 통과시키고 2021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야당도 저 공수처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난 2주 동안 내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렇게 수사체계상 족보도 없는 조직은 여야 합의를 거쳐서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 자 보세요. 지금 사건이 애초에 검찰에서 출발하고 일부는 경찰에서 또 별도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공수처 갔다가 기소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검찰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야 합의로 또 이제 특검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궁극적으로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면요. 검찰이 기소까지 다 해놨다가 통합적인 공소 유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건이 또 특검으로 가요. 벌써 몇 군데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건이 뺑뺑이 도는 거를 이제 전 국민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흔히 네. 심심치 않게 발생해온 일이에요. 경찰에서 사건 시작해서 검찰 갔다가 보안 수사 요구받아서 내려왔다가 또 송치하니까 또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 다시 내려보내고 네. 이 무한 뺑뺑이 되는 사건들이 2020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내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되거나 혹은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되거나 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사정을 잘 모르세요. 네. 그냥 언론 기사로만 가끔 접했을 텐데 저게 뭐지 하고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냥 뭔가 헷갈려 이런 그냥 느낌이죠. 활자로만 보는 느낌인데 네. 이제 이번에 보신 거예요. 이번 일련의 사태들을 수사를 그러네요. 하면서 네. 사건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체포도 못하고 체포했는데 결국에는 뭐 구속을 해도 다시 보낸다고 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또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이제는 이런 그 복잡한 수사 구조는요 옛날처럼 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공감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